안녕하세요. 체인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오픈시의 버전별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오픈시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라면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 조금 코드 레벨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코딩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오픈시 컨트랙트의 변화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와이번 익스체인지 버전 1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코드 안에서는 와이번 익스체인지 버전 2.2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버전 1이라고 여기 쓴 이유는 이더스캔에 가면은 그 해당 소스 코드가 와이번 익스체인지 버전 1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버전 1 같은 경우 EIP191 서명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이 EIP191 서명은 메시지를 사인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소위 트랜잭션을 보낼 때 데이터를 서명해서 보내는 것과는 다르게 그냥 특정 메시지를 서명해서 암호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에 서명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서명을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와이번 익스체인지 V2 실제로 코드 내용에서는 와이번 익스체인지 2.3 버전에서는 EIP712 서명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IP712 같은 경우 구조체에 대한 직접적인 서명을 함으로써 데이터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실제로 서명한 사람이 이제 구조체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 나서 거래에 서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서명된 거래 역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시그니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경우 취약점이 V1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EIP7를 통해서 취약점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한 3달 정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C포트 버전 1에서는 바이트 코드 레벨에서의 처리로 가스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셈블리어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소스 코드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로우 레벨까지 코드를 다루면서 되게 어려운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컨택트를 모두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드리면서 오픈식 컨택트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전 1에서 쓰인 건 EIP191 서명인데요. EIP191의 공식 문서를 가보시면 이렇게 이더리움 사인드 메시지라고 이런 표시가 EIP191 서명 앞에 붙어야 된다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실제로 와이번 익스체인지 버전 1에 있는 코드인데요. 해시 투 사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오더를 넣고 이제 사인을 컨트랙트 내부적으로 해서 시그니처를 만들어 가지고 입력받은 시그니처가 동일한 시그니처가 나오는지 검토하는 데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동일한 시그니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도 191 형태의 서명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에서도 191 형태의 이제 서명을 사용하면은 이 실제로 캑하기 256을 한 다음에 이 접두사가 붙은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거래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해시해서 올린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91 서명인데요. 이거를 되게 오픈시에서 오랫동안 잘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오픈시가 만든 버그 바운티에서 한 사람이 이 취약점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멜리셔스 페이로드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이 정보에 대해서 특정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제 원래 아무것도 안 들어간 빈칸을 임의의 다른 값으로 채워 넣어가지고 이거를 일부러 연산을 이제 방해시키면은 거래 내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해당 링크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픈시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자 바로 이제 오픈시 소스 코드를 버전 2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EIP712 서명입니다. EIP191 서명에서 712 서명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해당 그 버그 바운티에서 발견된 이슈는 해결되게 되었고요. 또 EIP712 서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구조체 형태를 직접 서명하는 규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내가 어떤 거래 데이터에 서명하는지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오픈시 사용하는 유저분들은 이 내용을 체크하지 않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프로그래밍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유저가 어떤 데이터를 서명한지 보여주고 서명하는 게 더 옳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EIP712 서명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특정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접두사의 이런 부분이랑 도메인 세퍼레이터라는 부분, 그 다음에 해시 스트럭터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EIP712 서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EIP712 서명을 이제 구현을 해놔야지 실제로 메타마스크에서 이렇게 그 구조체 형태로 서명한 이제 이거를 버전 4 타입의 서명이라고 하거든요. 메타마스크는. 그래서 메타마스크에서는 ETH 사인 버전 4를 이렇게 서명한 부분과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서명을 구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쪽을 다 비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현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 도메인 세퍼레이터와 해시 스트럭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도메인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 스트링 네임, 그다음에 버전, 체인 아이디, 그다음에 베리파잉 컨트랙트, 마지막으로 옵션으로 썰트가 있는데 이건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디라이브 도메인 세퍼레이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컨트랙트에서는 만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앞에 도메인 타입 해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임, 버전, 체인 아이디, 베리파잉 어드레스로 이 컨트랙트 주소까지 해가지고 도메인 세퍼레이터를 실제로 이렇게 잘 구현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 맨 처음에 타입 해시를 넣어줘야 됩니다. 도메인 타입 해시 같은 경우 이렇게 EIP712 도메인 한 다음에 안에 요소들을 다 적어가지고 그걸 해시한 값을 처음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것까지 해가지고 EIP712 규격에 잘 맞춰서 도메인 세퍼레이터를 이제 와이번 익스체인지 버전 2에서 잘 만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해시 스트럭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시 오더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해시 스트럭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오더 타입 해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타입 해시를 넣어줘서 만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도 하나하나 이렇게 요소들을 가져와서 해시함으로써 해시 스트럭트 형태를 해시 오더를 통해 잘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시 투 사인을 여기서도 보면 이제 도메인 세퍼레이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도메인 세퍼레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해시 오더에서는 받아온 오더랑 논스를 넣어주면은 아까 그 함수를 통해서 해시 스트럭트를 만들어주는 부분까지 해서 ERP712 서명을 구현해 놓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핵심 로직을 보면은 EIP712 서명의 경우에는 이제 191 서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구조체에 대한 그 오더에 대한 부분을 넣은 구조체, 그 다음에 서명에 사용한 지갑 주소를 통해서 시그니처를 뽑아내는 식으로 복호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랑 오더 스트럭트를 받아가지고 지갑 주소를 도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더 스트럭터를 받아와서 또 현재 지갑 주소로 서명해서 시그니처를 도출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오더 안의 값들을 비교 분석해서 매칭된지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매칭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아토믹 매치라는 함수의 도입 부분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바이라는 이름으로 오더 구조체를 가져온 것과 그 다음에 바이 시그니처라는 이름으로 이걸 EIP712 서명한 서명 부분을 가져와서 이거를 validate order parameter, require valid order with nonce를 통해서 직접 이 구조체를 가져와 가지고 시그니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구조체와 시그니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교 검토를 거치고 나서 이게 다 통과될 경우에만 뒤에 있는 트랜스퍼 함수가 실행되도록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픈시가 C포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가스비가 증가하고 NFT 거래량이 폭발하면서입니다. 이제 이게 NFT 거래의 이제 수치인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NFT 거래량이 어느 수준부터 폭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솔리디티를 통해서 이제 좀 깔끔하게 작성한 코드와는 다르게 좀 더 저수준까지 내려가가지고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다뤄서 가스비를 절약하겠다라는 게 이런 C포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C포트에서는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를 직접 다루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게 C포트 같은 경우 여러 형태의 오더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베이직 오더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다양한 유형의 주문으로 과도하게 많은 입력값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 오픈시에서 거래되는 유형의 종류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데이터도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수의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은
이런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변수가 12개인가 14개 이상 됐을 때 이런 식으로 stack to diff, try removing local variables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도 발생하고 실제로 이게 담는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어셈블리 코드를 써가지고 최적화를 시켰는데요. 예시를 하나만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직 오더 타입이라고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개의 그 정보가 있는 베이직 오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포인터로 먼저 뽑아냅니다. 그래서 컬 데이터 로드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딱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주석을 읽어 보시면은 그걸 엔드 처리를 하거나 시프트 처리 등을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위치를 이제 지정한 범위에서 바꿔가면서 필요한 부분의 메모리만 딱딱 뽑아내서 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더를 직접 불러서 원래 다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수로 위치만 저장한 후에 이거를 불러와가지고 연산으로 이 위치를 이동하면서 값을 도출한 식으로 메모리를 더 적게 쓰면서 가스비를 절감하는 식으로 코드를 더 최적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픈식 컨트랙트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점은 EIP 1911 서명, 그 다음에 712 서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바이트 코드 레벨에서의 가스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알아두면 큰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EIP 712 서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고 오픈 제플린에 EIP 712를 구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픈 제플린에 들어가서 EIP 712 코드까지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께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오픈C 컨트랙트 분석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